수년째 풀리지 않고 있는 미스터리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의 그 많은 식사는 누가 다 먹었는지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니는 사법 리스크 가운데 하나, 바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도지사 시절이죠. 당시 이재명 지사 부부를 보좌했던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실제로 그 많은 식사량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초밥을 쌓아주진 않을 거 아니야. 안심용 하는 거, 그 X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렸었어. 잔치를 하시나? 친구들 부르시나? 안 부르시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말 나갈까봐. 응. 나도 미스터리라니까. 자, 당시에 초밥 10인분 그 많은 걸 누가 다 먹지라고 했던 얘기였는데, 저 때만 해도 김혜경 씨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재명 지사 후보 당시에 뭐라고 그랬죠? 제가 관리를 못해서 불체불찰로 관리를 못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재명 지사도 법인카드를 쓴 것 같은, 알고도 쓴 것 같은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자, 권익위가 그동안 의혹을 조사해 왔어요. 어떻게 잠정 결론 내렸습니까? 예, 어제 이게 이 지사가 직접 당시에 경기지사로 일하면서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인지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권익위가 조사 결과 판단을 내렸다면서 어제 대검으로 사건을 이첩시켰습니다.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수사해볼 만하다. 네, 지난 8월 달에 이 제보자가 권익위에 추가로 이제 진술을 하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했던 이 제보자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제 경기지사로서 아침에 사택에서 먹는 식사, 그리고 또 사택으로 올리는 식사, 이런 것들에도 법인카드가 쓰였고, 이걸 본인이 개인카드로 부담했다가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데, 이 모든 행위들은 김혜경 여사뿐 아니라 이 대표를 위한 것들도 있었다. 주말에도 식대를 올리는 등의 행위를 했고, 이 대표와 그 자리에서 만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이 경위에 대해서 인지를 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더 강조하면서 권익위에 신고를 추가로 한 거거든요. 예. 이미 공익제보자였던 신분으로 또다시 추가 진술을 내놓은 건데, 권익위가 이를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전원위원 회의를 열어서 소집을 해서 조사를 했고, 그 결과 대검으로 이첩을 했는데요. 이 권익위는 140여일간 지속적으로 이 법인카드가 쓰였고 거의 매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기간과 지속성, 또 비전형적인 사용 행태와 특이성을 비춰볼 때 당시 이재명 지사도 인지했을 가능성,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속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 그냥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샴푸 살 때도 썼고 여러 가지에도 이게 사용이 됐다. 이게 상당히 비정상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표 측은 무슨 소리냐,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났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경찰에서 그 수사를 했죠. 그런데 무혐의 처분을 한 게 아니고요. 경찰에서 더 이상 밝히기가 어렵다고 해서 좀 그냥 처분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의 문제예요. 지금 공익제보자가 권익위에다 얘기한 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그 법인카드로 그걸 사서 이재명 대표 그 공관에다가 이제 전달하고 거기서 이재명 지사 만나기도 하고 이랬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 사실은 이거와 별개로 지금 경기도의 그 총무과 직원인 그 배모 씨라는 5급 공무원, 이 사람이 계속 법인카드로 이제 이재명 지사의 자택과 공간에다가 물건을 공급한 거 아니겠어요? 식자재 이런 것들을.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그 위에 결제 라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도 있고 기획관리실장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총무과의 5급 직원이 계속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의 음식물이나 이런 걸 계속 법인카드로 사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냥 결제해 줬을까요? 저는 그 경기도 내부의 결제 과정에서 지사가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이 사건의 쟁점일 것 같습니다. 이첩을 받은 대검찰청 본격 수사에 돌입합니다. 자, 국회에서도 이 사건 또 한 번 파장이 예상된대요. 왜냐? 국감 있잖아요. 지금 국감 기간인데 19일 날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바로 이 사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이재명 지사 밥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사를 외부에서 사와가지고 2층 이재명 지사 침실 옆에 있는 사무공간 테이블에다가 갖다 올려놓습니다. 제가 인기척을 내니까 중간에
나와가지고 어느 부서로 배치되어 있느냐 뭐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전에 제가 산하재단에 있을 때 저를 뭐 제 이름까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재명 지사 집에 있는 이불 빨래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공간 세탁기에서 돌려가지고 그거를 봉지에 넣어서 어디다 갖다 놔라. 자, 제보자 7급 공무원 A씨. 최지원 기자가 계속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 화면이 나오고 있었는데 저 얘기를 국감에서 의원들 앞에서도 또 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예, 어제 연락을 받았어요. 저도 듣고 놀랐는데 이게 정무위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 바로 물었던 게 이게 야당도 합의를 그럼 해준 증인 채택인 겁니까? 민주당이 합의를 해줬느냐?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아예 그 출석 요구서를 받았더라고요. 그 정무위원장이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거든요. 어허. 근데 백혜련 의원의 그 직인이 찍힌 정무위원장 직인이 찍힌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인으로. 예, 참고인 신분인데 이게 이제 어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양당이 요구하는 참고인 또 증인들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분도 지금 끼어 있는 건데요. 어허. 오는 19일에 정무위 이제 국정감사에서 권익위를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에 권익위의 행정 처리가 미흡하고 공익제보자로서의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 확보를 하는 일처리가 지연되고 또 미흡했다 이런 주제로 이 참고인 공익제보자 A씨를 불러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듣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동의를 해서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다소 이제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증인 채택을 했는데 왜 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저도 궁금해서 야당 쪽에도 물어봤는데 이거 지금 동의를 한 거냐. 어제 이렇게 기사를 내보내고 나서 민주당 측으로 받은 연락이 예? 이 증인 의결이 되긴 된 건데 예? 민주당 쪽에서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인 줄 몰랐다고요? 이분이 이제 실명으로 거론이 되고 참고인 누구 권익위에 대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듣겠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보도에는 늘 이제 익명으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뭐 법인카드 이런 내용이 또 그 참고인을 설명하는 설명 내용에는 빠져 있었다. 어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수많은 증인과 참고인 목록 가운데 한 명으로 이 사람이 껴 있었던 과정에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의결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정무위원장 이름 어느 분? 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도장 꽝 찍혔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출석 요구서에 찍혀 있고 이 증인이나 참고인은 간사단에서 합의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 간사는 김종민 의원이거든요. 근데 김종민 의원실에서도 몰랐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야. 네, 국민의힘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참고인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줄 수가 없다. 이제 증인으로 의결이 되더라도 추후에 이제 취소 요청을 하게 되면 양당이 합의를 해서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고인으로 출석시키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참고인을 이제 국회로 불러들인 게 국민의힘의 강민국 의원이거든요. 어허. 지금 강민국 의원은 절대 이 참고인에 대해서 출석 불응을 얘기할 생각이 없고 출석 취소를 얘기할 생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완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A씨의 실명이 나왔겠죠. 이 사람 뭐 나오라고 그래요. 잠깐만. 그 사람이 그 제보자야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안 되지. 안 돼. 근데 무슨 소리야. 한번 합의를 했으면 끝이지.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이것 갖고 또 한번 싸울 것 같아요. 싸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런 건 규정이 없어요. 어허. 왜냐하면 증인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제 간사끼리 합의를 하면은 그냥 그거는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그 참고인 출석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예,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몰랐을 것 같아요. 그거는. 예. 근데 사실은 이분이 공익 제보자예요. 예. 현재 공익 제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익 제보자를 불러서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겠다고 하는데 그걸 지금 와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지금 민주당이 좀 약간 궁색하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실수인 건 맞잖아요. 그날 당일날 국회 출석하면 들어오지 마세요. 못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에 와가지고 다 합의해 줘놓고 지금 와서 내가 그거 몰랐다 그 사람인 줄. 그러니까 이거 우리 취소하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 그걸 취소해 주겠어요? 그런 규정도 없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통지서를 증인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증인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야, 그렇군요. 아니, 나보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죄송합니다. 가가 지금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무위원장과 간사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건데 문제는 이제 권익위의 공익 제보자 처우에 관한 것만 질문하는 걸로 알고 이제 어쨌든 합의를 봤을 것 같은데 예. 이 사안은
강민국 의원이 좀 눈가림을 해서 불렀는데 정말 공익제보자 처우에 관한 것만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있었고 그 의도를 숨긴 상태에서 정인 신청을 했던 건데 민주당은 이제 모르고 대응했고요. 그런데 다만 국회 내에서 이 정인의 일방적 주장이나 지금 뭐 재판과 수사가 끝났고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방적 주장을 다시 한번 들춰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뭔가 망신 주기 이런 걸 하려고 한다면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재판장으로 가보시죠. 이 재판정에서 돈다발이 등장을 했답니다. 돈다발. 한두 푼이 아니에요. 바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 뇌물 혐의 재판 과정에서 현금 5만 원권 100장 이렇게 100장이 되는 묶음 돈다발 6개가 등장을 했습니다. 3천만 원에 달하는 돈다발이 등장을 한 이유 뭐였습니까? 예,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에게 이 3천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직 코트 속에 돈을 넣었다. 이 과거 정황을 재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020년 10월에 정 실장에게 다시마 비료 사업 청탁 대가로 3천만 원을 전했는데 이 정민영 변호사로부터 쇼핑백에 돈을 받고 이 돈을 5만 원권 현찰 뭉치 세묶음으로 편지 봉투에 나눠 담은 뒤에 2개를 코트 안주머니 또 1개를 바깥 주머니에 넣은 채 코트를 재우고 채워 잠갔다 이렇게 기억을 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유동규 씨 사파를 그렸는데 저렇게 입었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상상을 해서 근데 모직 코트를 입었다고 했어요. 참고로. 예, 근데 이게 당시 10월이기 때문에 코트를 입게 좀 이르지 않냐 이런 질문도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유 전 본부장은 그 당시에 내가 저 옷을 입었던 걸로 기억한다 이렇게 재차 답변을 했고요. 예. 이 코트가 재현된 게 당시 이제 과거에 유 전 본부장이 검찰에 제출했던 코트를 검찰이 가져온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허. 실제 유 전 본부장의 코트인 거고 재현했던 이 현금은 모형 화폐를 활용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실제 돈은 아닙니다만 자 돈을 줬어요. 어떻게 줬는데요? 아 제가 옷 속에 이렇게 넣었어요. 무슨 옷? 그랬더니 모직 코트라고 했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양털 코트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가능해 10월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10월이면 뭐 그 정도 양털 코트, 그러니까 모직 코트를 입을 정도의 기온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변호인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아니다. 그때 날씨가 꽤 쌀쌀했기 때문에 그걸 입은 걸로 본인은 기억을 한다. 자, 양털이라고 해서 뭐 부한 막 털이 막 잡혀 그런 있는 건 건 아니고 아니에요. 이제 양으로 모직이라고 짠 하니까. 모직.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얘기인데 사실 뭐 10월이 돼도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는 그때 기온이 뭐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왜냐면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두꺼운 옷을 10월에 입느냐 안 입느냐 뭐 이거는 진짜 아주 굉장히 두꺼운 옷을 입기 전에는 그렇죠. 한겨울용 이걸 입기 전에는 그거는 약간 개인적 문제일 수도 있어서 일단 저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가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겠죠. 자, 양측의 주장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했죠.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에서는 이렇게 유동규 씨를 통해서 재연을 했는데 변호인은 자꾸 이 코트에 대해서 아니 그 계절에 무슨 양털 코트예요 자꾸 하는데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양털 코트라고 해서 양털로 된 옷이 아니에요. 털옷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양털로 짠 모직 코트입니다. 우리 양복 모직 양복 많이 비싸요. 모직 양복은. 아무튼 그 모직 코트를 입었다는 건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 지점이 사실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입증할 때.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뇌물을 어떻게 전달했는가. 그럼 뭐 007 가방에다가 10,000원짜리로 뭐 했더니 뭐 얼마였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법정에서 재현합니다. 실제로 들어가는지. 네, 그거를 재현해요. 검찰 측에서.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사과 박스에 돈을 넣어서 뭐 어떻게 해갖고 트렁크에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과 박스를 찾아요. 비슷한 걸 찾고 거기다 돈을 실제로 넣어보고 그걸 재현합니다. 그렇죠. 비타민 그 박스 종이 박스에다가 네, 넣어보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사람들이 야 다 들어가네. 뭐 1억이 저 안에 다 들어가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에요. 사실은 재현하는 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동규 본부장이 그때 당시 내가 모직 코트를 입었는데 그 코트 안에 어떻게 해서 내가 돈을 이렇게 넣고 그때 줬다. 이러면 그걸 지금 재현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눈앞에서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요.
확 오지요. 느낌이. 그렇죠. 그러면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 그러니까 신뢰하는 게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옷도 실제로 제출을 이미 했었다고 네.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유동규 씨의 어떤 진술이 약간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날짜를 일단 정하지 못하고요. 뭐 15일인가 16일인가 뭐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옷도 그때 내가 양털 코트를 입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정확한 옷도 특정하지 못하고 장소도 마찬가지로 탁자 위에 놨다, 뭐 서랍 안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해서 약간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연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판부야 이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지켜볼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